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에도 지혜와 힘을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았나이다. 아멘. 엄마, 나 그냥 이렇게 했어.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 아파트 쪽. 네, 손 잡으세요. 자, 정아 이거 잡고 있어. 네. 네. 6월 20일 토요일 제 17차 1인 시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서울시의회 광장에 나왔습니다. 이 서울시의회 광장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불렀는데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받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애국가를 불렀는데 어떻게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이 나라의 현실이 어떻길래 애국가를 부르는 아이들을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애국가를 부르는 아이들을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당당하게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애국가를 부르는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하실 것입니까?
거기서 쉬세요. 이제 엄마 할 동안 정희정아 쉬고 있으세요. 쉬세요. 어떡해서 쉬면 이정아 너거 풀어줘. 나 까먹었어. 아유. 네. 우리 아이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들고 또한 애국가를 당당하게 부르기를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자유 홍콩을 위해서 중공과 싸우는 홍콩 시민분들을 응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왜 적극적으로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홍콩을 도와주지 못하는지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홍콩 시민들을 왜 공식적으로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나라라면 우리 국민들이 자유를 빼앗기려고 할 때 과연 이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 남북 공동 연락소 폭파 사건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소 짓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약 180억 정도가 그 건물을 짓는 데 소요되었고 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운영이 되면서 총 짓는 비용과 운영비 토탈에서 34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한 곳이 독재 정권 북한에서 폭파시켰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 더 기다려야 한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수시때때로 도발하는 북한을 보고 기다리고만 있으라는 이 정부의 태도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태도가 맞습니까? 국민의 혈세가 340억 들어간 곳이 그렇게 몇 초 만에 파괴되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정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다음 주 목요일은 우리나라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빈손 시인님께서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빈손 시인님께서 적어주신 글을 내가 비밀번호 알려줄게.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짓말이냐? 진짜 알려줄 건데. 엄마 이거 종이종아 저쪽으로 가서 누르세요. 낙동강 오리알. (1950년 8월 4일) 국군과 미군 영국군 유엔군이 6.25 북괴군 남침의 마지막 전선인 낙동강 방어진을 구축하고 더 이상 후퇴할 곳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는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낙동리에 배치된 국군 제1사단 12연대 11중대 앞에는 한 개 대대의 인민군이 낙동강을 도하하여 전 국토를 침탄하려 필사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이때 유엔군 폭격기가 내입 한탄을 퍼부었고 적진지는 불바다가 되었으며 이에 국군 용사들이 일제히 공격, 기관총 총열이 벌개지도록 사격하여 인민군들은 낙엽처럼 쓰러져 갔다. 그리고 북괴군의 남침 정복의 꿈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으며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의 기초를 만들었다. 이를 지켜본 11중대장 강영걸 대위가 갑자기 큰 소리로 야, 낙동강에 오리알이 떨어진다 라고 소리쳤고 비로소 정신이 든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이 낙동강 전선에 메아리 쳤다. 인민군들은 낙동강의 오리알처럼 떨어지는 폭탄 앞에 대패했다. 이로써 인민군은 처량한 패잔병 신세가 되었으니 지금도 왕따나 덜 떨어진 놈이나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상황과 사람에게 이 말을 사용하니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렸다이다. 제발 바라기는 국가와 국민과 정부와 정치인들이여 낙동강 오리알 신세는 되지 마시오. 2020년 6월 20 빈손.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이거 보면 몰라요? 그러시구나. 저 근데 촬영 중이어서 네. 이쪽에서 보셔야 되고. 네네네. 네,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말이 저도 이 빈손 시인님의 글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6.25와 연관되어 있는 말이라는 걸 저도 깨닫게 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불이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가만히 있고 침묵한다면 우리 모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절대 그러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6.25 전쟁. 그런데 우리나라의 꿈나무들이 이 6.25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있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 초등학생들에게 6.25 전쟁이 무엇인지 아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학생들이 과반수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6.25 전쟁을 제대로 안 가르칩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전쟁 중인 국가인데 그 전쟁 중인 국가에서 어떻게 그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했던 6.25 전쟁 어떤 국가가 일으켰냐고 생각하는 여론조사, 정말 말도 안 되는 보기를 들어서 국민에게 선택하게 했습니다. 1번 남한, 2번 북한, 3번 남한 북한 모두, 4번 미국, 5번 소련, 6번 중국. 어떻게 6.25를 일으킨 나라에 남한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분명한 역사에서 북계래군이 1950년 새벽 4시에 불법으로 남침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남한이라는 보기를 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6.25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만든 문항이라고 했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보훈처에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그런 여론조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어이없는 일들을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을 해야 하고, 또한 그러한 곳에 우리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여론조사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 세금이 낭비됩니까?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고 또 무참히 죽었습니까? 남한 북한 통틀어서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군인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이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세계 곳곳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돕겠다고 젊은 국군, 군인 장병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건을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정부가 왜곡시키고 있고 어찌된 일입니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전사한 한국 군인의 수는 13만 7,899명, 약 14만 명. 한국 땅에서 목숨을 잃은 유엔군 사망자는 4만 670명. 부상자와 실종자, 민간인이 받은 피해까지 합하면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사람들이 무참히 죽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킨 자를 끝없이 감싸는 지금의 정부. 이번 공동 연락소도 파괴해버린 그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지금의 정부. 여러분, 화 안 나십니까? 그 정부 믿고 우리가 이 안전하게 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가 곳곳에 달려있던 현수막의 문구, 그래도 평화는 계속돼야 한다. 네, 평화 좋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거짓으로만 하는 거짓 평화,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전략적이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전술로 평화를 이뤄가야지, 그냥 그저 말로만 평화 말로만 평화롭다 외치면 평화로운 것입니까?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고 있는 종북 주사파 독재 정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고 무너질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좌파 정권이 오랫동안 잡고 있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안전이 걸려 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스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 11년 좌파 집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의 16년 좌파 집권, 아르헨티나 후안 도밍고 페룬 대통령의 11년 좌파 집권의 공통점이 모두 무엇입니까? 모두 국가가 파산했고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세금 낭비의 포퓰리즘 정책과 끝없는 중공 발악이, 북한 발악이 정책, 북한을 생명 유기체라고 하고 중공을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지금의 이 정부,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세 개의 나라, 그 나라와 같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정신을 더욱더 똑바로 차리고 이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더욱더 경제가 후퇴하고 있고 안보는 형편없이 무너져 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옆에 새로운 배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 강남역에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국민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나라에 어떤 소리를 내고자 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남녀노소 불구하고 나올 것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 시위의 주제는 바로 이번 4.15 총선의 부정에 관한 것입니다. 왜 어린 아이들, 젊은 청년들, 어르신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4.15 총선에 대해서 블랙 시위를 하고 있을까요? 저녁 든든히 먹고 텔레비전 보면서 집에서 편안히 쉬면 되는데 왜 더운 날씨에 힘들게 피켓을 직접 만들고 또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배너나 사진을 사비를 들여서 출력해서 왜 알리려고 할까요? 이번 4.15 총선 많은 점들이 부실했고 그 과정 속에서 부정선거를 일으킬 수 있는 정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번 4.15 총선에 관해서 부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재검토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는 이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이 전자투표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판결문이 있습니다. 박광작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지난 5월 15일 SNS에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공유하셨습니다. 컴퓨터로 진행한 투표와 개표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위헌이다. 일반 비전문가인 시민이 전 선거 과정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개성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05년도에 실시한 독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컴퓨터로 결정된 투개표에 항의하는 시민의 고발 사건 2건을 판시하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시민에 의해 투표의 핵심 과정과 개표 결과가 검증되는 것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투개표의 모든 과정은 헌법상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시민적 재검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판결에서 주시해야 할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거의 공공성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 재검표 권리입니다. 특히 투표, 개표 과정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가 아닌 일반 시민의 재검표 요구를 수용한 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일반 시민의 재검표 요구. 선거가 권력자나 이해관계자끼리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행사라는 것입니다. 즉, 컴퓨터 서버나 QR, 바코드 하면서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을 설정해 놓고 자기들만의 암호처럼 그는 선거 기간을 경계한 것입니다.
의문이 있는 시민은 구체적 증거 없이도 누구나 언제나 투표, 개표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고 다시 보기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과 같이 당당히 시민들이 개표, 투표 과정에 대해서 이의를 했을 때 합법적으로 재검토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배너에 있는 것과 같이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는 부실한 또 부정을 일으켰을 만한 많은 정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령 투표에 관한 것입니다. 파주시 진동면의 인구수가 159명인데 투표자 수가 181명입니다. 투표율이 114%. 철원군 북면의 인구수가 112명인데 투표자 수는 거의 2배에 달하는 209명입니다. 투표율이 186%입니다. 이 수치를 보아도 어이가 없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만약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조작되었다면 여러분,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사망되는 사건인데 침묵하고 있어야겠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국가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이 선거가 계속해서 조작된다면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가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국민의 소리를 내십시오. 4년 전 거짓 선동에 의해서 들었던 거짓 촛불이 아닌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정치 뉴스를 보면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새로운 정황들의 기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가족들께서 정의원에 맞서서 협의체를 조직했다는 뉴스입니다. 6월 18일자 기사였고요. 위안부 피해자 가족과 유가족들이 18일 정의기억연대 정의연과 독립된 협의체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이 점차 커지고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까지 나오자 위안부 피해자 가족과 유가족들이 피해자의 권리를 찾겠다며 뭉친 것이다. 이 단체의 중심은 위안부 피해자인 고 곽예남 할머니의 수양딸 이민주 씨이다. 이 씨는 정의원이 운영하는 마포 쉼터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던 길 할머님께서 받은 정부 보조금액 중 수천만 원이 외부로 빠져나간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접한 후 같은 피해자 가족 입장으로서 돕고 싶어서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포 쉼터 소장의 죽음과 이 정의원과 또 많은 연관이 있다는 정황들이 연일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윤미향 정의원 사건이 또 권력에 의해서 묻히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정의가 있다면 반드시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져야 하고 정의원의 회계 부정이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밝혀진다면 마땅한 처벌을 받고 윤미향은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독재자 스탈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남긴 유명한 말.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 침묵한다면 이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말처럼 우리는 주권이 없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가만히 놔둔단 말입니까? 조금 더 여러분 4.15 총선 의혹에 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첫째 정의와 함께 이 자유 대한민국이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송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2월달에 수천하신 시어머니께서 평상시에 즐겨 부르시던 귀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언제나 있기를 바라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워졌던 그날 그대로 이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정희야. 뭐하게? 찬송이요. 엄마 우리 언제 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나 신비 아파트 가. 야. 여기. 저기. 잠깐만요. 나 오늘 다 했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